깡통 전세 사기를 끝내러 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9시 뉴스와 같은 각종 지상파 뉴스에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부동산 물건을 깡통 전세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 보이겠지만 피해자는 몇몇 썩을 놈들의 공인중개사 놈들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기치는 공인중개사 나라에서 관리 좀 해라. 이런 설명만 들으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만 잘 비교해보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싼 부동산 물건만 피하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싼 물건만 피한다고 해서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깡통 전세 물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깡통 전세의 진정한 의미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부동산 물건이 아니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은 전세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깡통 전세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시를 하나하나 보면서 깡통 전세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야, 그런데 이런 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굳이 시간 내서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거 공인중개사들이 다 해줬으면은 내가 이런 영상 안 만들었겠지.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 사동아.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세입자라고 해봅시다. 최근 부동산을 통해 실내 구조가 마음에 쏙 드는 투룸 빌라를 발견했는데 매매가가 4억 원, 전세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정말 친절하고 집주인 아저씨의 인상도 좋으십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주고 과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투룸 빌라의 매매가는 4억 원,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60% 정도로 충분히 낮으니 언뜻 보면 뉴스에서 말하는 깡통 전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덜컥 계약을 하는 순간 큰일이 나게 됩니다. 이 집도 깡통 전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인지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한 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7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을구 부분입니다. 특히 을구 부분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처음 보는 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여기 보이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통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적혀있는 채권 최고액을 통해 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빌려준 금액의 1.2배를 곱한 금액을 근저당 설정 등기에 채권 최고액으로 적어두고는 야, 이 집에서 이 돈만큼은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공표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2억 원의 돈을 담보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저를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4억 원이었죠? 여기에 0.7을 곱한 금액을 구해줍니다. 2.8억 원. 이 금액이 바로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예상되는 낙찰 금액입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바로 이 2억 8천만 원을 국세청, 은행, 전세 세입자가 서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n분의 1로 돈을 나눠 갔냐고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는 국세청과 은행이 돈을 모두 가져가고 남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 없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게요. 제 2억 원 가져갈게요. 수고하세요. 뭐야, 왜 8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내 1억 6천만 원. 이게 나라냐? 정리하자면 이 집에 2억 4천만 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간 이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전세 세입자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즉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부동산 물건인 것입니다. 다만 예상 경매 낙찰 금액인 2억 8천만 원에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8천만 원 정도는 안전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기보다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의 반전세로 입주하면 딱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 입주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전세로 살아도 좋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75만 원 정도씩 내고 월세를 살아도 좋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집에 입주해도 될지 저와 함께 따져봅시다. 이전 사례와 동일하게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봅시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채권 최고액을 1.2로 나누면 1억 6천만 원. 즉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1억 6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영상 안 끄고 다음 예시를 보러 오셨군요.
이 집은 매매 가격 2억 5천만 원에 0.7을 곱한 금액인 1억 7,500만 원이 경매 예상 낙찰 금액입니다. 만약 이 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1억 7,500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을 먼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1,500만 원이니까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주고 이 집에 입주한 전세 세입자는 결국 1억 5,500만 원을 홀라당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나라냐?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안하신 대로 보증금 3천만 원에 다달이 75만 원씩 내는 월세로 들어가도 이 집은 위험합니다. 이 집에 문제가 생긴 후에 은행에서 1억 6천만 원을 가져간다면은 남는 돈은 1,500만 원 뿐이니 월세 보증금을 온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물론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정리하면 이 집은 전세로든 월세로든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피치 못해 이 집에 꼭 입주하고자 한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 아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로 보증금 금액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올려 입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3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보여드린 2가지 사례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금액이 빵원이라는 가정하에 깡통 전세를 계산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론상으로는 앞서 계산해 보았던 예상 경매 낙찰 금액에서 세금 체납 금액을 빼서 깡통 전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런 집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인간들은 되게 악질 중에 악질이 많기 때문에 엮여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깡통 전세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때에 더해 추가로 하루라는 시간 동안 집주인은 은행에서 근저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근저당이 없었던 깨끗한 등기부 등본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직후 근저당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주인들의 행태는 사실상 막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깡통 전세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맨날 사기공화국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사기꾼들이 전세 매매 동시 진행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위 방법으로 깡통 전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등기부 등본이 하루아침에 덕지덕지 똥 묻은 등기부 등본으로 변해버리니까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교묘하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놓고 깡통전세 물건을 팔아제끼는 나쁜 놈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깡통전세라는 미끼를 무는 사회초년생,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깡통전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사공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